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배나즐 80 학술제에 참가를 하고 싶어도 이 원고를 쓴다든가 아니면 주제를 정한다든가 이걸 탐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주저주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저를 싹 날려버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작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자, 여러분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막막하죠? 주제는 어디서 시작을 하면 되냐면 지금처럼 교과서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교과서에 선생님이 예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 2학년 선배들이 했던 공부로 예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 교과서를 가져온 내용이 보이지요. 자, 교과서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래 물질의 구성. 1학년은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눗방울의 숨은 비밀. 비눗방울은 왜 커질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의 눈길을 끈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의 눈길을 끈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앙금생성. 자, 앙금생성에서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노란색 물감의 정체. 이 지금 고흐의 노란집이라고 하는 요 명화 속에 이 노란색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게 궁금증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노란색.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명화 속에 숨은 과학 원리 또는 뭐라고 하면 돼? 과학이 좀 그렇다? 그러면 뭐라 하면 될까? 화학 원리. 그 중에서 이제 앙금생성편 뭐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게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로 잡은 거예요. 자, 아니면 나는 앙금생성 반응을 조금 다루고 유명한 화가 부분을 좀 다룬다. 그럼 뭐와 뭐가 만나는 거지? 과학과 미술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과 미술 융합편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고흐의 이야기를 넣어주면서 고흐가 어느 학파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주의인가, 낭만주의인가, 뭐 실존주의인가, 뭐 이런 고전주의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관련지어 고흐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거기에 앙금생성이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쓰고 발표를 하면 굉장히 멋진 발표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하나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잡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볼게요. 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메모를. 그러니까 나는 과학과 미술을 함께 하겠다. 또는 아니면 나는 과학만 하겠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미술로 더 넘어가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 너무나 다양한 게 나와 있고 아까 그 교과서에 한번 봤다시피 여기 요런 데를 한번 보면 소재를 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주제를 정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검색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제 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가 간단하게 나왔잖아. 근데 요걸 어떻게? 조금 깊게 그리고 상세하게 요렇게만 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들을 때 어떨까요? 선생님이 들어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번에 음악 시간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그 낭만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거를 선생님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헌정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 슈만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로 들으니까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 선생님 잘 몰랐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업이 훨씬 더 재밌었고 또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번 학술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흔히 만나는 지식에 조금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재미나게 그런 약간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그런 위트를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은 지금 뭐에 지금 이제 꽂혔다고요? 앙금생성과 바로 명화예요. 이 앙금생성과 이 명화 속에서 이 명화에 이 작가들이, 이 화가들이 어떻게 색깔을 냈을까? 색을 냈을까? 여기에 선생님이 꽂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살짝쿵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탐구 발표를 준비해 나가는 거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걸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세요. 어차피 찾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소재를 정하는 건 여러분 반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물감과 앙금 생성이라고 하는 걸로 물감과 앙금 생성이라는 걸로 선생님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요 두 개가 일단 대표로 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요 대표를 뜬 요 화면을 캡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감과 앙금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요런 관련된 이미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선생님의 눈에 끈 거는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일단 클릭.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앙금 생성 반응이 강북 영재교육청에서 난 거라 조금 그래도 좀 신뢰로운 자료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일단 앙금이라 뭔가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걸 보고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은 여기에 요거 사이트 요 주소를 다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해놓고 복사를 합니다. 일단 복사를 해서 이 복사한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복사한 거를 일단 먼저 여기 옆에다가 요렇게 지금 보이죠?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좀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봤더니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이 노란색이랑 다빈치도 이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썼다라는 설명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죠. 요런 거를 읽어보고 이런 자료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자료가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건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는 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앙금 생성은 자, 선생님이 여기가 옆으로 삐져나가서 자, 앙금 생성하면 다빈치는 화학을 알았을까? 그러면서 여기 화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유화라는 말이 뭐고 템페라라는 기법이 뭐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네이버 지식백과를 쳐서 언어를 여기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떤 건가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출처.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요런 출처를 더 바라봅니다. 미술관에 간 화학자. 요 책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런 책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선생님은 요런 거 구매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요거를 아니면 본인이 사서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미술관에 가는 화학자 요런 책들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런 책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미리 또 구비를 해서 준비를 해 놓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양한 물감과 앙금 생성 만약에 이런 물감과 앙금 생성 반응이 아니고 그냥 물감 또는 뭐 옛날 그림에 사용했던 물감색 아니면 우리 동양에서는 또는 조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윤복은 어떤 물감을 사용했을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도 되게 많은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료들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이 이제 하나만 찾으면 안 돼요. 다각도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다각도로 요렇게 찾아서 거기에 공통되고 다른 사람들이 신뢰롭게 올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올려서 쓰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여기 실생활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을 바로 그냥 이걸 모형으로 화학 반응 모형을 가지고 와서 쓰면 돼요. 어떻게?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한 거 배운 거 있죠. 이런 모형. 그래서 이런 모형을 직접 오려서 이거를 직접 오려 가지고 오려서 페임랩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페임랩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페임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거를 약간 동영상으로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 중에서 아주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앙금 생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요런 모형을 가지고 하는 설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감들을 줍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하고 사용했던 다양한 그거를 한번 찾아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좀 더 선생님이 이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은 명화 속에 있는 화학 반응을 주제로 삼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가져와서 자, 이런 다양한 그림들은 어디에서 이 색을 냈을까? 이거를 질문으로 던져가면서 질문 던져간 내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와서 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 내용 정리를 대본으로 적는 거예요. 우리 탐구 보고서는 이번에. 그래서 그걸로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좀 쉽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탐구보다 발표 대본을 한번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요렇게 예시를 선생님이 가져온 겁니다. 처음에 서론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요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탐구한 주제는 명화 속의 숨은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요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명화 속의 아름다운 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주제를 보여주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요렇게 읽는 거죠. 앙금 생성은 이온 결합을 한 물질로 인해 생겨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 슬라이드와 더 좋은 대사를 추가해서 좀 적어가지고 하면 돼요. 선생님은 좀 약간 건너뛴 원고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이 슬라이드에는 그림과 이렇게 간단한 어떤 문장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또는 질문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본에 나머지는 대본에 적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반고우의 해바라기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고우는 화학자였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내용들은 다 어디에 있으면 돼요? 대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대본을 보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를 정해서 자료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 자료 조사를 통해 대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대본이 결국은 탐구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가치로운 지식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대본을 보고 PPT를 작성을 하든 아니면 대본을 가지고 페임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소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품을 준비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요런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과학적인 이론을 강조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런 슬라이드를 더 추가해서 요런 대본을 쓰면 되겠죠.
자, 대본을 쓰면서 그림까지 삽입을 한다면 굉장히 멋진 글이 나오겠죠. 자, 요 글과 요 PPT 이런 모든 자료는 선생님에게 우리 구글 클래스룸 에 보면 선생님이 다 과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작년에 보여줬던 학술지 있어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2학년 선배들은 이 학술지를 받았는데 멋져요. 그래서 이 학술지를 또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대본을 오타 없이 잘 쓰면 되고요. 이 대본 양식도 구글 클래스룸에 다 탑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서 작성을 하고 슬라이드도 이렇게 선생님이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구글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글씨 이쁠 필요 없어요. 그림도 멋질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만든 구글 슬라이드로 책자에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들어오다 보면 글자가 깨져서 선생님이 오히려 작업을 해야 되는 또 불상사가 벌어지면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구글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PPT를 활용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자, 만약에 저는 페임랩을 준비하고 싶어요 하라는 친구들은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소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품들을 선생님한테 빌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멋지게 설명을 잘 해내는 그런 대본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발표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발표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선생님 저는 공연하고 싶어요. 네, 공연도 하세요. 하지만 이번 학술제는 공연, 페임넷,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작년에 그 친구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신청을 해줘야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볼거리가 다양하게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처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요 도전 짜릿합니다. 이걸 한번 이루고 나면요. 더 말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수행평가에도 제법 나오거든요. 미리 경험하면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진짜 식은 죽 먹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오히려 수업 속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순간을 배워보는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표하면서 말하는 법 그리고 용기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도전을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배나즐 80 학술제 신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